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제주 바닷가를 마당 삼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주부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만끽하며 지냈는데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저는 남편 역시 제주도 토박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수더분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팅을 통해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남편은 워낙에 숙맥이라서 소개팅 내내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심지어 그때가 남편은 처음 연애에 처음 소개팅을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더 심했었죠. 반면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소소하게 연애를 잘 해왔었기에 소개팅이라든지 이성과의 대화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 리드를 했었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남성분들이 리드를 해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저 역시도 물론 남자 쪽이 먼저 리드를 해주고 나를 알아서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워낙에 착해서 그런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도 너무 매력이 있고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연락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은근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온순하고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기당하고 살 것만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부지런하면서도 강단 있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20대 중반부터 일찍이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식당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여행하면서 꼭 한 번쯤은 먹어볼 수 있는 보말 칼국수와 보말죽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똑 부러지면서도 반듯했죠. 무엇보다도 직원들을 대할 때는 단호할 땐 단호하면서 또 부드러울 땐 부드러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상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런 남편이 더더욱 좋았답니다. 특히나 남편은 자기 식당의 누구보다도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에게도 진심이었고 자기가 만드는 음식에도 진심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음식이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식당 청결 관리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에게 나갈 반찬 하나하나까지 더 신경을 쓰면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까지 음식 연구를 하고 밤낮 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해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자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자기 음식에 진심일 수가 있어? 이미 자기 음식이 충분히 맛있는데도 계속 연구하면서 더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내잖아. 그게 난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거기다가 나랑 만나는 2년 내내 그걸 한결같이 하니까 진짜 존경스러워. 내가 도태되면 내 음식을 먹는 손님들도 다 느껴. 난 내 음식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돌아갔으면 좋겠어. 사실 돈 내고 내 음식 먹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우리도 어디 식당 가서 비싼 돈 주고 밥 먹는데 맛없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나는 내 음식이 손님들한테 그런 음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는 것뿐이야. 저는 남편의 대답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렇게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인지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진심으로 대하는 것만큼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었어요. 2년 내내 만나면서 남편은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기고 저라는 사람에게 소홀하게 하는 법이 없었죠. 그리고 무조건 저랑 싸우고 제가 잘못을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다가와 화해를 시도할 만큼 남편은 무슨 일이든지 저한테는 져주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저보고 왜 먼저 프로포즈하냐며 자기가 더 먼저 하고 싶었다면서 크게 아쉬워했었답니다.
그 모습조차도 저는 너무 귀엽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희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이런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이기에 저는 솔직히 순조롭게 결혼해서 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야 했었죠. 그건 바로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의 반대였죠. 엄마는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며 데리고 갔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네, 직업이 따로 없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내 딸한테 들었는데 정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 나이에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젊은 사람이 취직도 못하고 식당이나 운영하고 있어? 가게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가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요리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 제 나이에 맞게 좀 작게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는 동네 단골 손님들만 다니는 정도라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엄마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식당 운영한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죠. 그런데 순박한 제 남편은 거기에 다 대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너무 싫어서 제가 대신 말을 했죠.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식당 운영하고 있다고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식당을 차린 게 아니라 요리를 하고 싶어서 식당을 차린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일에 열심인데. 그리고 가게 규모가 뭐가 중요해. 엄마 창피하게 진짜 왜 처음부터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아, 내가 뭘.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딴 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엄마 진짜 왜 이래. 사람 연잔에다 대놓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냐?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런 식당이나 운영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 네가 집안에 돈이 부족하길 하냐? 아니면 네 직업이 부족하길 하냐?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 네, 사실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감귤 농장을 운영하면서 나름 규모 있게 농장 일을 꾸려나가셨고 그 덕에 저나 저한테 하나 있는 언니는 부족하지 않게 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주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댁 횟집도 평범한 규모인지라 남편의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인 능력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자식이 공무원이라는 게 엄마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늘 저보고는 시집 좋은 데로 가라, 부자한테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란 직업이 대단한가요? 아니, 애초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는데 왜 그런 배경들을 보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속물처럼 이야기하는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남편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저는 그날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엄마랑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마 저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더라면 저와 엄마는 싸움을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둘 다 그만해. 손님 모셔놓고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그리고 자네 당장 사과하게.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면 됐지. 뭘 그런 걸 자꾸 따져. 내가 보니까 사람 됨됨이가 아주 훌륭해 보이는구만. 미안하네. 초면에 이런 모습 보여서. 젊은 사람이 아주 훌륭하네. 식당 일이 힘들어서 기피할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창업도 하고 말이야. 부모님이 아주 든든하겠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해주고 계세요. 그래도 나름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면서 제 밥벌이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혜영이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아끼면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빠,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 2년 동안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이 사람 변한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얼마나 한결같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나는 좋다. 젊은 나이에 자기 가게 차려서 운영하면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야. 보통 부지런해선 되는 일이 아니거든. 다만 약속 하나만 꼭 지켜주게. 우리 혜영이 지금 약속해준 것처럼 아껴주게. 알겠는가? 네, 장인어른, 당연합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의 실세는 아버지였습니다. 엄마는 말만 세게 하고 맨날 아나무인에 철없이 나왔지만 아버지가 진지하게 한마디 하시면 저는 깨갱하고 말 못하는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엄마의 반대에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꼭 우리 엄마는 토를 달더라고요. 자네, 난 절대로 자네와 결혼 허락한 거 아니네. 그리고 앞으로 그 식당 운영하면서 내 딸 데려가서 식당일 시킨다거나 설거지라도 한 번 시키면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 당연하죠. 저도 제 아내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다 제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정말 아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무시에도 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도 엄마에게 받아야 하는 남편의 서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엄마는 남편을 막대해도 너무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한테 한 명 있던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더 심해졌죠. 저희 언니는 서울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업 통역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형부를 만난 듯 했죠. 형부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나이는 저희 남편과 비슷했는데 이른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찍 승진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것까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다행이니까요. 근데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올 줄은, 아니 제 남편한테 올 줄은 몰랐죠. 엄마는 형부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었죠. 아유, 우리 예쁜 사위,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주 인물이 다 훤해 보이네. 우리 사위 아주 능력 있는 사위. 아유, 내 복덩이. 아유, 참 장모님, 돈 많은 사위 듣기 좋은데요? 근데 거기에 더 가관인 건 엄마의 그런 차별을 형부가 즐긴다는 거였죠. 형부는 아주 자기 혼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척도 엄청 심한 데다가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였죠. 근데 뭐 형부 그런 인성이야 우리한테 피해만 안 오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피해를 주니까 문제였어요. 형부는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이면 꼭 은근슬쩍 제 남편을 내리깔기 일쑤였죠. 어디 장사는 좀 잘 돼? 그 조그마한 식당 하면 밥은 먹고 살아? 아, 밥은 먹고 살겠네. 밥집이니까. 근데 그걸로 생활비 벌긴 빠듯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유, 난 이번 달에도 보너스가 많이 나와서 말이야. 아주 그냥 미치겠어. 회사에서 돈을 그냥 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모님 옷을 사왔단 말이지. 장모님, 이것 좀 보십시오. 돈 많은 사이가 장모님 선물 사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유, 뭘 이런 걸 또 사왔어. 아이고, 우리 사이 최고네, 최고야. 참나, 둘째 사이 뭐 하나 몰라. 이 집에 들어오긴 먼저 들어왔으면서 이런 명품의 고급 옷 한 벌 사다 준 적이 없으니. 에휴, 내 팔자야. 그래도 우리 첫째 사이가 있어서 좋다, 좋아. 저는 이 둘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말을 했죠. 엄마, 형부, 두 사람 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해? 돈 가지고 으스대면 뭐 할 거야? 정작 형부는 서울 살면서 제주도엔 거의 발도 안 들이는데, 근데 우리 남편은 시간만 나면 가게를 접고서라도 여기 와서 농장일 돕잖아요.
지난주에도 뼈 빠지게 일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사람 쓰는 건 일당 주기 아깝다고 절대로 안 쓰는 엄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아, 그거야. 가까이 살면서 그 정도도 못한다니? 그깟 가게 하루쯤 닫는다고 뭐 큰일이라도 나나? 됐어. 그렇게 생색낼 거면 그냥 오지도 말어. 난 그것보다 돈 주는 사이가 100배, 1000배는 더 좋으니까. 엄마의 발언에 남편은 크게 상처를 입은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바로 남편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버렸죠. 근데도 우리 엄마의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날 그렇게 제가 집에 가버리면 엄마가 미안해서라도 연락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만 남편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엄마 대신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아버지라도 있어서 남편에게 덜 미안했지. 만약 우리 아버지까지 엄마처럼 행동했더라면 저는 미안해서라도 남편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엄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죠. 한 번은 또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형부네가 제주도에 와서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형부는 출장 때문에 왔다가 주말까지 이어서 제주도 여행을 한답시고 온 거였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엄마는 또다시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형부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한 전날에 남편한테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너무나 경악스러웠죠. 자네, 내일 우리 가족들끼리 다 같이 밥 먹기로 한 거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내일 좀 일찍 와서 음식 좀 차리게나. 그래도 식당 하는 사람이 이런 걸로라도 도움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어? 네? 아, 내일 제가 가족들 먹을 음식을 차리라고요? 그래. 왜? 싫은가? 요리 좀 하는 사람한테 음식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가서 차릴게요. 엄마는 무대뽀로 그냥 음식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음식을 차리겠다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여보, 당신이 그 상을 왜 차린다고 해? 나가서 먹으면 될걸. 아니, 엄마는 무슨 자기 첫째 사이랑 밥 먹는 게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차려줄 것이지. 왜 당신은 부려먹는데? 못하겠다고 하자, 여보. 나 싫어. 그냥 차라리 형부 없을 때 아버지랑 엄마 한 끼 만들어드리면 되잖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요리하는 사위인데 형님 오실 때 밥 한 끼 대접하면 좋지. 우리 식당에는 한 번도 못 데리고 가봤잖아. 이참에 우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보여주고 그러자. 내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게. 남편은 어떻게든 엄마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해서 말리지도 못했죠. 그 뒤로 저는 다음날 남편과 일찍 가서 함께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건 다 형부 때문이었어요. 형님, 어제 장모님께서 저보고 오늘 같이 먹을 상을 차리라고 하시기에 저희 식당에서 파는 주력 메뉴들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보말로 만든 칼국수랑 죽에다가 전까지 만든 건데 고소하니 맛있으실 거예요. 드셔보세요. 뭐? 보말? 아, 잠깐. 지금 이 색깔 이상한 건 혹시 내장 들어간 건가? 미안한데 내가 비위가 좀 약해서 그래서 이 음식들은 못 먹겠는데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입이 까다로워서 이런 비린 것들을 잘 못 먹거든요. 형부, 이거 안 비려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요. 내장 들어갔어도 하나도 안 비리고 고소하니 담백해요. 아침부터 음식한 사람 성의가 있지. 한 술이라도 떠보세요. 미안, 처제. 난 못 먹겠어. 미안. 장모님, 저 배고픈데 다른 거 먹을 거 없을까요? 저는 진짜 형부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엄마의 처사가 더 싫었어요. 예, 자넨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렇게 자네 음식을 자랑하고 싶었는가? 어? 그래서 이딴 걸 음식이라고 만들어 온 거야? 하여간의 음식들도 다 하나같이 자기 수준에 딱 맞는 걸로 가지고 와서는 당장 치우게. 이딴 비린 걸 왜 가지고 와서는 애먼 사람을 쫄쫄 굶겨? 혹시 일부러 그런 거야? 어?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설마 제 음식을 남 골탕 먹이는 데 쓰겠습니까? 저희 집 음식 맛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그거 장모님이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하셨나요? 그래서 이참에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럼 그냥 시켜 드세요. 저는 여기에서 더 만들 음식도 없으니까. 남편은 이제 자기 음식 가지고도 무시를 하니 더 참을 수 없는 듯 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하려고 했죠. 근데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히어로가 나서주셨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아, 당장 그만 못해? 당신 미쳤어? 그리고 첫째 사위 자넨 양심이 없는가? 다짜고짜 연락해서는 제주도 여행하니 한 끼 밥이나 먹자고 해서 아침부터 자네 동서가 와서 음식을 차려줬으면 고맙다고 하고 먹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투정이야, 투정은? 됐어. 둘 다 먹지 마. 손 하나 까딱하기만 해봐. 절대로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너네 둘은 오늘 먹을 자격이 없어. 쫄쫄 굶어. 어디서 투정질이야, 투정질은. 그리고 장모란 인간이 사위를 그렇게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어디서 글러먹은 인성이야? 당신 한 번만 더 이러면 나한테 쫓겨날 줄 알아. 아버지의 호통 한 번에 그들은 완전히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통쾌하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을 하신 뒤에 남편이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 맛보셨는데 그 뒤에 해주신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야, 맛있구만. 손서방, 너무 맛있네. 이거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보다도 훨씬 맛있어. 내가 자네가 불편할까봐 그 가게 못 갔었는데 앞으로 내 자주 가서 얻어먹어야겠구만.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게 잘했을까?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에 남편은 엄마와 형부에게 받은 수모가 싹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그날은 엄마랑 형부는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고 언니랑 저, 아버지, 남편만 신나게 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엄마의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차별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엄마가 형부 생일날 고급 외제차를 선물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것도 엄마한테 서운해서 말을 했었어요. 엄마, 지금까지 우리 남편은 선물도 하나 사준 적 없으면서 형부한텐 어떻게 떡하니 차를 사줄 수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게 다 노후 준비하는 거야. 네 남편이랑 첫째 사위랑 급이 같니? 응? 더는 차 가지고 얘기하지도 마라. 엄마는 단호하게 딱 잘라 버리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그 둘에 대해서는 포기가 되어서 그냥 뒀습니다. 근데 이후에 진짜 너무한 일이 있었죠. 그건 바로 남편 가게가 좀 잘 돼서 확장 이전을 해야 할 때였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뭐라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부한테는 외제차를 해줬으니까요. 거기다가 확장 이전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야, 그놈의 식당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제발 그 식당 좀 그만하라고 해라. 아주 그냥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난리야? 나는 너네한텐 줄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자네, 그냥 식당 일 다 때려치우고 우리 집 와서 농장 일이나 도와. 그게 오히려 남는 장사겠네. 에휴, 속 터져. 잔말 말고 이번 주말에 와서 농장 일 좀 도와. 일손 딸리니까. 뭐?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주말에 생일이야. 우리 생일에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못 가. 그리고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형부한테 외제차 떡하니 사주고. 왜 내 남편한테만 그래? 진짜 싫다. 진짜 엄마 너무 싫어. 네 형부는 이제 사업한댄다. 그것도 그냥 사업이 아니야. 아주 그냥 처음부터 외국까지 뻗치는 큰 사업이라더라. 사내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나도 차 사준 거야. 알아? 뭐? 엄마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됐어. 아쉬운 소리 하러 온 내가 잘못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가 너무 미워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남편도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크게 상처를 입은 듯 했죠. 물론 그 뒤에 아버지가 따로 남편에게 확장 이전을 하라고 돈을 2천만 원이나 주셨어요. 그것도 남편은 안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꼭 받으라고 하기에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역시 우리한테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그동안 엄마에게 참고 참았던 것이 드디어 분출이 되는 듯 했어요. 저는 못 참겠는지 저희 엄마에게 생각도 못한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날은 엄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도 모르는 새에 봉투 하나를 언제 준비했는지 친정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그 봉투를 내밀던 거 있죠. 엄마는 거기에 신이 나서 바로 봉투를 열어보더니 곧바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장모님, 여기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장모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어머나, 웬 봉투야? 아니 평소엔 용돈을 줘도 통장으로 넣어주더니만 웬일로 현금으로 준비를 했어? 아유, 자자, 얼마 담겨있나 볼까나? 이번에 현금으로 줬으니 좀 두둑하게 줬겠지? 맨날 쥐꼬리만큼 줘서 간에 기별도 안 갔었는데 이번엔 얼마나 넣었나 좀 보자. 엄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고 이내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기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용돈이 아니라 남편의 사위 사직서였거든요. 그 안의 내용은 정말이지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전종현은 오늘부로 처가에서의 사위 자리를 하직하고자 합니다. 사유, 지속되는 장모의 무시에 더는 못 버팀,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더는 못 살겠음, 더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으므로 사위 자리를 하직하고자 함. 남편은 이런 형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적어서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자네, 이게 뭐야? 이걸 지금 나한테 선물이라고 들이내민 거야? 어? 뭐? 사위 사직서? 기가 막혀서 원. 자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겐가?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내 생일날 이딴 걸 선물이라고 주는 저희가 뭐냐고 대체? 저희 없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저는 장모님 사이로 못 살겠어서 드린 것뿐이에요. 저도 엄연히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장모님. 근데 그동안 제가 여기에 장가와서 사이로 있는 동안에 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얼마나 구박하고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저는 그런 취급받으면서 장모님 사이로 못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는데도 다 정도가 있는 거예요. 장모님은요, 우리 식당 손님으로 치면 진상입니다, 진상.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프고 해결도 안 되는 아주 악덕 진상이요. 그래서 오늘부로 저는 장모님 사이 안 할랍니다. 뭐야? 진상? 그것도 악덕 진상이라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이 사위라는 놈한테 내가 별소리를 다 듣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의 말에 엄마는 뒷목을 잡고서 뒤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남편의 이런 행동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매번 무시당하며 사는 게 너무 싫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그 말에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엄청나게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셨죠. 장모님, 더는 저를 사위로 찾지 마세요. 저 다시는 장모님 사위로 안 봅니다. 저한테 쳐가는 장인어른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어디 장모님 생신에도 바쁘다고 안 오고 이리저리 핑계대며 장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그 잘난 첫째 사위나 사위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장인어른,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장인어른도 계속 보셨다시피 저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요. 더는 안 되겠습니다. 장인어른조차도 이런 제가 괘씸해서 못 보겠다고 하시면 저는 더는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저 혜영이는 끝까지 아내로 최선을 다해 아끼며 살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는 건 오로지 장모님 한 분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위여서 죄송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장모님 좋아하시는 그 첫째 사위랑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더는 반항하지 않고 따라갔죠. 그 뒤로 엄마한테는 불이 나게 전화가 오길래 받아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까지 그러고 나가면 내가 뭐가 되냐? 아주 지 장모 알길 뭐로 알길래 이딴 짓을 벌여? 너 당장 안 오면 나 너 딸로 안 봐. 당장 너라도 오라고. 엄마, 나도 싫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했지. 제발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도 사람이라고. 엄마가 무시하는 동안 우리 남편 속 많이 썩었어. 새카맣게 타다 못해 아주 죄가 됐다고. 이 착한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난 너무 이해가 돼. 그래서 안 갈 거야. 나도 앞으로 내 남편 무시하는 엄마 싫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더 말을 이어가려는 엄마와 대화를 더 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한테는 상의 없이 한 행동이었기에 그것에 대해 많이 미안해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버텨야 했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더라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잘 참는지. 근데 이제 더는 장모님께 그렇게 차별당하고 무시받으면서 못 살겠더라. 그래서 당신한테 상의도 없이 내가 좀 돌발 행동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은 그래도 딸이니까 장모님 잘 모셔. 내가 장모님께 당신까지 뺏을 순 없잖아. 나야 뭐 원래 없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날 사위로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으셨으니까 내가 아쉽지는 않으실 텐데 당신까지 장모님 안 본다고 하면 장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 좋은 딸로 있어. 알았지?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저는 우리 엄마의 사위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혹여나 저까지 엄마 인연을 끊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모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고 사람을 자꾸 돈으로 따지는 그 나쁜 성품을 바꾸길 원했기에 한동안은 저도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데 엄마도 남편한테 그렇게 당한 게 억울했는지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 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전화 안 해. 어디 나중에 가서 다시 내 사위로 받아달라고 질질 짜기만 해봐. 나도 이제 당신 장모에서 하직하겠네. 어디 돈 없고 미천한 거 받아다가 사위로 삼아줬더니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어? 다신 찾아오지 말게. 어디 한 번이라도 눈물 콧물 짜면서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은 그날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나온 게 그게 마음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아줄 겸 받은 거였는데 결국 그 마지막 통화에서도 남편은 엄마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은 더더욱 마음이 확고해졌죠.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당하게 장모 하직을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댔던 엄마는 얼마 못 가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되어서 남편에게 눈물 콧물을 쏟으며 와야 했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뻐하던 돈 많은 사위에게 뻥하고 제대로 배신을 당해야 했거든요. 남편과 그렇게 엄마가 인연을 끊은 지 거의 2년이 다 되었던 시점이었어요. 저도 그동안에는 남편을 생각해 친정 엄마와는 그렇게 크게 왕래를 하지 않았고 그냥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만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건 바로 형부의 크나큰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야, 혜영아, 이제 우리 어떡하니? 어떡해. 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리고 너희 언닌 또 어쩌고. 아이고, 내 인생 망했다. 망했어.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글쎄 네 형부가 바람이 나서 그동안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단다. 그것도 벌써 애가 있나 보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네 형부가 이혼까지 하자고 했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사실 니네 형부한테 돈을 줬었어. 투자를 했었다고. 전에 나한테 그놈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딸린다면서 자금 좀 투자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겨우 나한테 있는 거라곤 우리 집 명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로 네 아버지 몰래 대출받아서 한 5천을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그놈이 그 돈을 받아먹고도 네 언니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휴, 어쩌니. 그 돈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네 아버지 알면 나 진짜 큰일 난다. 나 사실 네 남편 그렇게 영 끊고 나서 네 아버지가 나랑도 말을 안 섞으려고 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 나 이렇게 사고 친 거 알면 네 아버지 나랑 이혼하려고 들 텐데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뭐? 엄마 미쳤어? 그 큰 돈을 형부한테 왜 줘? 뭘 믿고 줘 진짜. 아니 그 형부 처음부터 못 믿어온 사람이었는데 엄만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돈이 있으면 다야? 사람 인성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애초부터 사업은 무슨 놈의 사업? 그 인간이 사업 열어가지고 헉이나 잘 운영했겠다. 엄만 그냥 당한 거야.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그 돈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랬던 거냐고. 그동안에 돈 한 푼 갚긴 했어? 아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아주 호되게 당한 거라고. 우리 남편 가게 확장 이전한다고 할 땐 그놈의 식당 뭐하러 운영하냐면서 때려치라고 했던 사람이 사업 수완 하나 없는 형부가 사업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그렇게 낼름 줘버린 거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래놓고 나한테 전화해서 위로받길 바랬어요? 진짜 그건 아니지. 아빠한테 이혼당해도 난 몰라. 엄마가 선택한 엄마 인생이야.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지 말고 아빠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나 생각해요. 저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부가 바람이 나서 언니와 이혼하려고 드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엄마가 형부에게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줬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엄마나 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 남편이 가게 확장 이전한다고 할 때 돈 한 푼 안 지어주고 그놈의 식당 아예 접어버리라고 말했던 엄마가 생각나 더 서운하고 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쓴소리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하고 더 대화를 못하겠어서 전화도 얼른 끊어버렸죠. 그 뒤로는 엄마는 저한테 전화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엔 아주 큰 코를 다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버린 거였죠. 엄마는 언니랑 형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형부가 그 돈을 못 갚겠다. 어차피 장모가 자기한테 투자를 명목으로 준 돈이다. 라고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돈을 못 갚겠다고 한 상황이었기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된 거였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저희 엄마는 노년의 아버지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쪽 같은 성격이 있으셔서 그날 이후로 엄마를 보고 싶지도 않다면서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셨더라고요. 그동안의 엄마의 그 철부지 성격을 아버지가 그래도 좀 세게 나무라며 어떻게든 눌러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큰 사고까지 쳐버리니 아버지도 많이 질리신 것 같았죠. 결국에는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한테까지 쫓겨나고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어디에도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저희 엄마가 누구를 찾아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편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날은 주말이라 직장을 안 나가서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엄마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런 엄마의 등장에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건 바로 엄마가 우리 남편 앞으로 가더니 다짜고짜 두 손을 꼭 잡고는 눈물로 용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서방, 내가 미안했네.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결국엔 이렇게 쓴맛을 당해보고야 알고 말았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한 번도 이 가게를 와보지도 않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오면서 알았어. 그것도 첫째 딸한테 겨우 물어봐서 온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정말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자네만큼 좋은 사이가 없었고 돈이 다가 아니었는데. 전서방,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네. 그러니 다시 내 사위 해주면 안 되겠는가?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자네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 늙은 나이에 이혼까지 당했어. 내가 이 노년에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러니 전서방,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나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났어. 빚만 한가득이라고. 지금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집도 팔리지가 않아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네. 그러니 나 좀 받아줘. 나만 받아주면 내가 여기에서 서빙이라도 하겠네. 아니,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제발 오갈 데 없는 나 좀 받아줘. 엄마는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남편에게 매달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엄마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는 장모님 사이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제 마음을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강을 건너셨어요. 그러니 다신 이런 문제로 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돈도 능력도 없는 놈 아닙니까? 그래서 장모님을 거둘 능력 따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철저하게 깨달으셨으면 다신 저 같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장모님 인생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여기며 사십시오. 이만 가주세요. 영업에 방해됩니다. 남편은 제가 봐도 매정하게 엄마를 내쫓았죠. 급기야 엄마는 남편이 못되게 구니까 나중에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 떼를 부리더라고요. 나 못 가. 절대로 못 가네. 자네마저 날 버리면 난 이제 어쩌라고. 자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자넨 한결같은 사람 아닌가. 내가 그러니까 자네한테 그렇게 편하게 한 거라고. 이건 다 자네 탓도 있는 거야.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그럼 잘해주지 말던가. 나 못 가. 안 가. 나 다시 장모로 받아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장모님, 진짜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제가 한결같다고, 제가 장모님께 잘해드렸다고 절 그렇게 함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소중할수록, 가까울수록 아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는 장모님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부로 더 확실해졌네요. 저는 장모님 사이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엄마 일어나. 여기서 더 하면 우리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니까 빨리 일어나서 가요. 우리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결국에는 또 우리 남편을 나무라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인성은 회생 불가능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도 엄마를 외면하고는 그대로 내쫓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우리한테까지 철저하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는 혼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그 뒤로 엄마가 몇 번이나 아버지를 따로 찾아간 듯 했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다 왔습니다. 결국 엄마는 오갈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큰언니가 자기 전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 보니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언니한테는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아이를 낳아서 지금 3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엄마가 지금 언니한테 가서는 일하는 언니 대신에 3살짜리 조카를 봐주느라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집안일까지 하면서 형부 때문에 생긴 빚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조카가 어린이집 간 시간대에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그 하소연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게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더 살갑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겠다 싶어서 지금은 연락만 종종 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명절에도 저는 아버지 먼저 찾아갔다가 엄마한테 한 번씩 다녀오고 있어요. 언니는 원래부터 서울 생활하면서 제주도에는 거의 오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거의 저희 부부만 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이혼한 이후에 홀가분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원래부터도 혼자 잘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그동안은 꾸역꾸역 엄마랑 같이 사느라 더 고생을 하신 분이었죠. 지금은 농장도 사람 구해서 더 잘 꾸려나가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경사스러운 소식도 있는데요. 남편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확장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도 손님이 몰리긴 했지만 워낙에 홍보도 하고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나 제주도 여행객들 사이에서 보마를 이용한 음식들이 한창 알려지면서 찾아대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덕분에 남편은 바쁘게 살면서 지금은 남편이 그동안 개발한 다른 음식들을 판매하는 새로운 식당까지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기 음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던 남편의 바람들이 이제 하나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도 남편의 성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남편은 지금 이 말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지라 지금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저희 엄마처럼 남편의 성공에 자만해지거나 돈으로 인해서 우쭐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끝에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여러분도 부디 인생에 있어서 돈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가지고 사신다면 저희 엄마를 보시고 조금은 내려놓고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은 항상 우리한테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